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월 14일 오후 4시 54분 영상입니다. 이 시간대에 영상을 올리는 건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시장 상황 보고 여러가지 이슈들 다뤄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한 4시간? 1시간 정도로 볼까요? 급락이 있고 나서 4만이 깨졌었죠. 4만이 깨졌었다가 말아 올리고 나서 또 이제 뭐 미 연준 파월 발표가 굉장히 뭐 좋게 나왔다 뭐 이런 이슈들이 돌면서 분위기가 좀 좋게 가다가 또 갑자기 오늘 4시쯤 0시네 0시 오늘 0시쯤부터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락의 배경에는 어떤 또 이슈들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지금 이제 횡보 구간이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큰 뭔가 막 하루아침 막 20-30%씩 혹은 뭐 20-30%도 아니죠. 뭐 한 10% 20%씩 움직이는 그런 장세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뭐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도 않는 뭐 한 5% 내외? 5% 내외 정도로 움직이는 장세라서 사실 그렇게 재미있는 장세도 아니고, 올랐다고 해서 많이 올랐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내렸다고 해서 많이 떨어졌다 이런 느낌도 아닙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이제 위든 아래든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장세는 아니라서 뭔가 조금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재미는 없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장이 왜 이렇게 조금 올랐을 때 어떤 반응으로 인해서 올랐고 내렸을 때는 또 어떤 반응들이 이런 배경들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올해 22년에는 다른 해보다 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21년을 어떻게 보면 좀 기반으로 많이 온 거죠. 지금 시점이 어떤 기반이냐면 어떤 정부의 이제 규제라든지 어떤 세계 경제 흐름, 그러니까 코로나로부터 계속 시작되었었던 이제 정부의 이제 그 간섭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돈 유동성 자금 푸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런 배경들이 같이 이 시장을 움직이게 한 것인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국 증시나 이런 부분들이랑 굉장히 커플링이 되어버린 그런 이유들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이제 시장이 좀 독단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좀 뭔가 해칭 수단으로서 좀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런 기대감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움직임은 없고 완전히 커플링 돼서 거의 움직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뭐 이제 부의장이 이제 그 여자죠. 여자 브레이너드가 뭐 한마디만 해도 나스닥이 폭락을 하고 비트코인이 같이 또 빠져버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제도권으로 같이 편입이 되고 있는 거고, 어떤 자금들이나 유동성들, 이런 수급들이 같은 선상에서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추후에는 더 이제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이나 여건들이 마련이 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단순히 지금 커플링 하니까 좀 별로다, 이거 반대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과도기적 좀 단계에 있다,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42,000, 44,000 요정도 저항 지지 구간에서 이제 횡보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이 오렌지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21년부터 작년 한 해 동안 저항선, 굉장히 강한 저항선을 나타낸 건데, 여기가 깨져버림으로써 이제 이거가 그러니까 지지 구간이었다가 이제 저항으로 좀 바뀌어버린, 어떻게 보면 좀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차트보다는 조금 더 이런 더 큰 관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좀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도 무시를 할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비트코인의 움직임이나 방향성, 시장의 이제 그런 움직임들을 이제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이제 같이 참고하는 데 있어서 차트라는 게 있잖아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과거 차트와 비교하면서 예측을 하던가, 어떤 차트적인 패턴을 통해서 예측을 하던가,
그런 지표들이 있을 것이고, 뭐 온체인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뭐 다른 보조 지표들 여러 가지, 뭐 도미넌스적인 부분이든 뭐 알트코인의 뭐 약진이든 아니면 뭐 메타적인 관점, 혹은 어떤 기관 투자, 혹은 뭐 일론 머스크와 같은 유명 인사의 뭐 언급,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장 최상위 먹이사슬 구간이라고 치면은 가장 최상단에 있는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거시경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규제 혹은 미 연준의 뭐 어떤 뭐 매파적인 혹은 비둘기적인 그런 뉘앙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가장 최상단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장 첫 번째로 어떤 추세 지표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조로 보시는 것들을 차트나 온체인이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추세적인 것들 같이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순 차트로만 지금 이 시장을 분석할 수는 없다는 걸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17년, 18년 같은 경우는 뭐 19년, 20년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차트로만 좀 움직이는 시장도 있었고, 한때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이제 가장 기반이 되는 그런 움직임의 추세에 기반이 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테이퍼링 이런 관련된 좀 거시경제적인 관점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스닥과의 어떤 커플링, 관점도 같이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여러가지 코인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후오비 프라임 리스트에서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 전 러브코인인가? 그거 같은 경우는 뭐 핸드폰 앱을 깔아가지고 후오비 앱을 깔아서 뭐 굉장히 복잡하게 해야 됐고, 굉장히 좀 매력도가 떨어졌었는데, 다시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은 다시 예전처럼 프라임 리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큰 같은 경우는 가리 네트워크, 가리라는 토큰인데요. 이게 뭐냐면 칭가리라고 일본이 아니죠. 인도판 틱톡이라는 어떤 소셜 그런 이제 프로젝트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갖다가 토큰화 시켜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 토큰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프라임 리스트를 하는데, 이거는 과거에 한 10월이었나 11월 3일이었나 그때쯤에 제가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리퍼블릭이라는 약간 코인리스트 같은 사이트에서 이제 ICO를 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조금 소액을 투자를 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리퍼블릭에서 투자했던 거는 540일 락업이랑 300일인가요? 300일 락업이 있던 두 개였는데, 대략 가격이 0.25 정도였던 것 같아요. 0.2, 540일 기준으로 0.25달러 개당. 근데 지금 후비 프라임 리스트에서 이제 파는 거는 0.2였던 것 같거든요. 0.2에 팔아서 굉장히 좀 싸게 파는 것 같고, 이 토큰을 그래도 나름 저도 소액이지만 좀 구매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관심이 가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사라고 0.2 맞네요. 사라고 매수를 추천드리는 영상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만 하시고, 이제 이 토큰이 또 후오비라든지 뭐 바이낸스, 런치패드 이런 데서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혹은 코인리스트에서 진행하게 될 경우에, 판매를 하게 될 경우, 이제 어떤 코인들, 어떤 프로젝트들이 얘네들이 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좀 얘네들이 어쨌든 이런 데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는 것은 좀 메타나 추세적인 관점에서도 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포지션으로 가고 있는지, 얘네들이 상장시키는 이렇게 좀 가져와서 런치패드를 하는 프로젝트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은 좋습니다. 확실히 이제 뭐 웹3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최근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어떻게 보면 좀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핀트가 맞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니어 프로토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요게 또 어떤 패턴으로 올랐냐,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죠. 보통 이런 플랫폼 코인들,
레이어 1이나 혹은 레이어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제 굉장히 좀 그러니까 유망해지기 전에 어떤 단계를 밟냐, 어떤 스텝을 밟냐라고 봤을 때 공통점들이 뭐냐면 지금 이제 시청 상위에 있는 애들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17년, 18년에 ICO를 했으니까 이제 좀 논외로 하고 올해 굉장히 좀 핫했었던 이 리어랑 비슷한 포지션을 밟아왔던 친구들이 솔라나, 테라 루나, 아발란체, 폴리곤, 니어 프로토콜, 뭐 알고랜드, 코스모스, 팬텀 이런 친구들이죠. 이거 지금 제가 한 20번 넘게 말한 것 같아요. 진짜 말해도 입 아플 정도. 그래서 요 정도 친구들이 어떻게 이제 스텝을 밟냐면 이제 이 친구들이 ICO나 뭐 런치패드가 될 수도 있겠고 콜리스트 뭐 IEO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프로젝트를 내놓습니다. 내놓고 나서 뭐 초반엔 인기가 없을 수 있어. 인기가 없고 가격 상승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기간들 동안에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굉장히 개발 열심히 하고 기술적으로도 좀 훌륭한 과거 구코인들이랑 다르게 굉장히 좀 어떤 메리트가 있는 속도가 빠르다든지 뭐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제 무장을 해서 출시를 합니다. 출시를 하고 나서 이제 올해 특히 올해 더 레이어 1이나 뭐 플랫폼 코인 이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환경적으로 특성적으로 이제 뭐 NFT나 P2E나 뭐 메타버스나 디파이나 이런 실사용 가능한 어떤 이제 실질적인 이제 유저들이 체험 가능한 이런 요소들이 좀 생겼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좀 핫해진 건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큰 투자를 처음에 받죠. 이 생태계들이 꾸려나가기 전에 굉장히 큰 투자를 받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솔라나, 루나, 아발란체 얘네 3개 1티어라고 묶어서 본다면 얘네들도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 알라메다 리서치, 샘 뱅크먼 이쪽에서 엄청 큰 투자를 받았었고요.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올해 10월, 11월에 굉장히 큰 투자를 받았다고 발표가 났었죠. 루나 같은 경우도 갤럭시 디지털에서 올해 1월, 2월에 굉장히 큰 투자를 받고 급성장을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로즈코인, 바이낸스 랩스에서 굉장히 큰 투자를 받았고 가격이 굉장히 상승했고 유주 수합이라든지 이런 관련 디앱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좀 빨랐었던 게 루나, 솔라나, 아발란체 이 친구들은 이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1티어로 잘 올라갔다. 그리고 1티어로 못 간 친구들 같은 경우 하모니, 니어 프로토콜, 아톰, 뭐 로즈 뭐 아까 또 뭐 있었죠? 이런 친구들 뭐 알고랜드라든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팬텀도 1티어라고 팬텀이 아니죠. 그 폴리곤 1티어 정도 뭐 팬텀 2티어 정도 되는데 요 정도로 같이 좀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150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치면 한 1800억 정도 투자를 받습니다. 150밀리언 정도 받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큰 투자를 받고 이제 이 자금들로 생태계를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랑 파워들이 생겨 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 코인 플랫폼 어떤 프로젝트들 이런 얘들이 몸집을 굴리는 과정, 몸집을 굴린다는 것이 곧 이제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유사해요. 보시면 지금 계속 보시면은 엄청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어나 로즈나 좀 비슷한 지금 포지션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거는 굉장히 큰 투자를 좀 받았고 이제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유저들이 관심을 가져요. 유저들은 항상 가격이 올라야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거기 안에 만약에 디앱이나 이런 관련 생태계가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출범하기 시작한다면 그런 것들 좀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더 같이 상승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좀 발전이 되고 이제 탑티어까지 올라가는 건데 최근에 이제 뭐 엘론드 덱스라든지 뭐 하모니, 뭐 디파이 킹덤 같은 이제 덱스 관련 게임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
로즈 이런 얘들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가격 상승을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는 게 굉장히 좀 좋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생태계가 진짜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생태계랑 그리고 관련 이제 커뮤니티 구성, 어떤 커뮤니티의 이제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시면 솔라나나 뭐 에이다나 뭐 루나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커뮤니티가 굉장히 단합력도 좋고 홀더들이 약간 강성 홀더들이라고 할까? 좀 진상 홀더들도 되게 많아요. 막 다른 뭐 프로젝트랑 비교했을 때 우리 게 짱이지 뭐 걔네 뭐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어가지고 뭐 어디다 쓰겠냐 이런 식으로 막 비판하는 애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강성 커뮤니티가 있는 프로젝트일수록 어떻게 보면 가격 상승도 더 좋고 어떤 하락장에서의 방어력도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보시고 공부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슨 호로위츠, 뭐 쓰리 에로즈 캐피털, 알라메드 리서치, 이 정도로 좀 투자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얘네가 투자 되게 잘하죠. 그리고 오늘 또 도지코인이 굉장히 좀 급등이 있었습니다. 급등 배경에는 역시나 일론 머스크 관련 이슈가 있었죠. 뭐 사실 도지코인은 이제 일론 머스크 코인, 뭐 테슬라 코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죠. 어떤 이슈가 있었냐 라고 봤더니 이제 미국 온라인 스토어, 테슬라 온라인 스토어에서 일부 제품을 갖다가 도지로 결제가 가능하게 좀 세팅을 해놔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관련 홈페이지를 가서 보시면은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이제 서포트 탭에서 도지코인 보시면은 오더 버튼을 통해서 도지코인을 통해 상품을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여러가지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뭐 전체 상품에 대해서 뭐 결제가 되는 건 아니고 몇몇 가지 상품만 일단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 지금 당장 큰 의미가 있는 건 사실 아니지만 뭔가 이런 실물 경제와 어떤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뭐 혹은 좀 그런 관점에서, 그런 개념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 그런 작용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도지코인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수익을 내는 거겠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머리에 담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최근에 또 핫했다고 해야 되나? 최근에 좀 그나마 볼륨이 많이 나왔었던 P2E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 에일리언 월즈라는 TLM 토큰이죠. 이거는 바이낸스 런치풀에서 진행을 했었던 토큰.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런치패드로 진행을 했었던 토큰. 스플린터랜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카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반이 왁스랑 하이브이죠. TLM은 이제 왁스 기반, 그리고 엑시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으로 기반을 잡았다가 얘네가 자체적으로 생태계를 구성을 해 나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생태계 자체의 어떤 네이밍이 로닌이라고 여기 마킹이 있죠. 이 마크입니다. 그리고 봄 크립토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좀 굉장히 그나마 제일 핫하고 지금까지도 좀 많이 사용자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두 달 전인가요? 한두 달 전에 크립토 마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망했어요. 이터널이라는 토큰인데 크립토 마인즈라는 이 게임 같은 경우는요, 한때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토큰 가격 자체가 막 700달러, 800달러까지 갔었는데 한순간에 나락을 가서 지금 보시면은 뭐 1달러, 2달러 완전 망했죠. 그래서 이렇게 흥망성쇠가 진짜 뭐 한 두 달? 두 달 천하? 이런 느낌으로 흥했다가 망한 그런 프로젝트인데, 확실히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쪽에서는요
대박이 많이 나와요, 확실히. 어떤 뭐 팬케이크 같은 진짜 초대박, 그리고 뭐 비너스 같은 애들도 나왔었고, 그리고 뭐 봄크립토나 뭐 크립토 마인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핫하고 성공을 잘했죠. 근데 얘네들이 뭔가 중앙 집권 형태로 운영이 되지 않고 뭔가 약간 지방 자치 형태로 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러그풀도 굉장히 많고, 뭔가 이렇게 잘 흥했으면 뭔가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고 계속 그냥 방치를 합니다. 너네 잘 컸으니까 더 잘 해봐. 우리 관섭 안 할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흥했다가 완전 폭삭 망하는 그런 프로젝트들, 그리고 러그풀 같은 애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낸스 런치패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좀 특색이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봄크립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관리를 되게 잘 하고 있고, 그나마 좀 괜찮아서 빅2E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이마저도 최근에 좀 시장이 출렁하고 빅2E 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토큰 자체 가격은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선플라워 팜 같은 경우는 뭐 폴리곤 기반, 그리고 이제 업랜드 이오스 기반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모박스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모박스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쪽에서 조금 키워보려고 하는 그런 P2E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보시면은 어플 내에서도, 바이낸스 어플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디파이 킹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모니 플랫폼 내에서 이제 P2E 관련 게임이자 덱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게임이 잘 만들어졌다, 그런 좋은 평도 굉장히 많고, 토큰 가격도 저게 티커가 뭐였죠? 갑자기 제가 주어야 된다. 이 토큰 가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상승을 해와서 지금 굉장히 좀 이 홀더들이나 사용자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모니 하면 디파이 킹덤 하는 이런 얘기들도 많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의 이 볼륨이 굉장히 낮게 잡히잖아요. 굉장히 낮게 잡히는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그 디파이 킹덤 자체 사이트에서의 그 볼륨이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자체 내에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수업 형태 거래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볼륨이 너무 적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좀 관심 가지시고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프로젝트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파이 킹덤이라든지 나머지는 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있다. 그리고 이걸 분명히 넘어설 만한 P2E 게임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들이 무엇일지 계속 고민해보고, 어떤 이런 게임들이 나왔을 때 뭔가 진입장벽이 낮거나 혹은 높더라도 내가 플레이를 한번 해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적어도 찾아서 검색을 해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프로젝트나 게임들이 돌아가는지 그 정도는 공부를 간단히라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포인트에서 좀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P2E 하면 또 최근에 클레이튼에서도 이제 하나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클레이시티라는 클레이튼 자체적으로 이제 게임을 만들고, 이제 이게 또 발표가 났어요. 오늘 땅을 판다고. 900개의 땅인데 이게 개당 600클레이였나요? 600클레이였나? 500클레이였나? 개당 그렇게 파는데, 이거 만약에 사실 수 있는 분들은 관심 가지시고 매수하는 거 저는 적극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 요게 왜 지금 좀 관심을 많이 받냐라고 했을 때, 일단 P2E 하면 좀 괜찮은 이제 투자처 VC 같은 경우는 애니모카가 있죠. 그래서 애니모카 브랜드가 클레이시티에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클레이튼 기반에 어떻게 보면은 첫 이제 NFT 부동산이라든지 이제 P2E와 NFT를 적용한 첫 이제 프로젝트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그라운드 X가 개발한 이게 아니죠?
크러스트. 크러스트가 최초로 이제 P2E 게임의 클레이시티라는 곳에 투자를 했다 이제 결정이 나가지고 이게 좀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클레이에서 그라운드 X는 NFT 쪽으로 완전 돌리고 크러스트는 뭐 싱가폴 쪽으로 돌려가지고 클레이튼에 완전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아예 작심을 하고 나서 크러스트가 이렇게 투자를 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좀 그 마음가짐으로 하는데 망할 것이냐. 500클레이네요. 600이 아니라 500클레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더 좀 뭐 실패할 확률이 적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클레이면 사실 아마 저렴한 걸 거예요. 왜냐면 지금 뭐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나 크립토복셀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는 땅 하나에 지금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클레이 쪽에서는 그런 뭔가 대표적인 이제 생태계나 이런 게 아직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따라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클레이튼의 어떤 땅 했을 때 만약에 이제 클레이 시티 딱 이게 그게 박히면은 굉장히 이제 또 가격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만한 프로젝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요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최근 보시면 뭐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이죠.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이 많이 올타임 하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낙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좀 많은 코인들이 이렇게 보이죠. 뭐 에이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뭐 폴카닷, 도지, 솔라나도 좀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항상 영원한 건 없다. 비트 이더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더도 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비트를 제외하고는 언제든 이런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이 내려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혹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혹은 이제 그 말은 즉슨 이제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프로젝트, 미지의 어떤 코인들이 언제든 이 위로 치고 올라올 수 있고 그 말은 곧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이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공부하시고 기회를 잡는 사람들에게 진짜 기회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또 그런 행운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2년에는 조금 더 뭔가 다이내믹한 장이나 어떤 인생 역전 이런 좀 그런 꿈보다는 내가 천천히 21년에 내가 좀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쳤고 내가 좀 반성할 것들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시고 앞으로 또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를 대비하는 시간으로 좀 22년은 생각하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